네, 근데 그런 논문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때 그거를 논문을 썼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본 경추를 교정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고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더 명확해지는 거죠. 지금. 그래서 신체보다도 사실은 더 우선되는 게 생각이구나, 마음이구나 이거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보세요, 집사님.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치를 알게 되고, 그거는 이제 내가 터득한 거라 이건 나만의 어떤 비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추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경추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들, 척추와 경추가 다른 거죠. 그러면 경추가 이쪽에 있는 거죠, 집사님.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실은 그 안쪽에서,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더 말하자면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, 이게 여기 와서 뭐 저도 4번, 5번이 안 좋다고, 척추 4번, 5번이 안 좋다고 맨날 이게 통증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,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구나.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하게 그 자세와 관련이 돼서 이게 마음에서 어떤 걸 하면 또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이상해지고, 또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러면은 결국은 다 이게 두뇌와 연결된 부분이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쪽에 뭐 예를 들면은 척추, 그 다음에 경추, 이런 부분의 조언은 이제 말하자면 도랑 치는 거고, 도랑 치고 가지 잡는 거고, 이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정말 이제 그런 근원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몸과의 영향을 계속 생각을 해서, 그래서 이게 다 골격에 스트레스가 있고,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,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은, 그게 이 부분에 이제 구피질과의 관계에서 또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, 이 스트레스를 이 위로 올린다. 그래서 고피질로 가서 심피질로 간다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 상담에서 말하는 이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개념이 이 성경적 상담에는 있는데 이게 신학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.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근원 자체가 없고, 왜냐하면 이런 연결고리를 하려면 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신학에는 이런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없고, 그 다음에 심리학에도 이런 게 없어요. 이런 관계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비슷한 거라도 없어요. 우리는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악순환, 선순환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부분만 이렇게 계속 다루다 보면, 그러면 뭐에 집중하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 악순환, 선순환이 결국은 이제 문제를 만드는 이유를 찾는 거라서 이게 전부 다 구피질에 해당이 돼요.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이쪽 부분을 하는 거죠. 선순환. 그래서 선순환은 이렇게 되는구나. 그리고 악순환과 선순환이 균형을 잡고 핵심적으로 이루는 거는 이 부분이구나. 이게 마음을 결정하는 거. 그러면 마음을 결정하는 게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고피질에 해당이 돼요. 어떤 생각을 하느냐. 이게 결정적인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고피질에 관한 생각, 그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지, 그게 딱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.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데 결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. 고속도로에서 상행선을 탈 거냐 하행선을 탈 거냐 완전히 다른 거죠. 하행선 타면 하행으로 가는 거고, 상행선을 타면 상행으로 가는 거고.
그런 것처럼 고피질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어요. 마음을 이렇게 할 거냐,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고. 그 다음에 얻는 것들이 이제 신피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거고. 약도 정신과 약들이 있는데 도파민 계열, 세로토닌 계열, 또 세로토닌 촉진, 강화 계열, 흡수를 억제하는 게 강한 계열이거든요. 그냥 촉진하는 것보다.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을 억제하는 계열. 그럼 이제 이거는 진정제가 되는 거고, 도파민, 또 진정, 이런 게 다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은 이런 데 해당하는 거예요. 이렇게 세로토닌은 되게 다 뭐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다 이 심피질에서 이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 구피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게끔 이게 형성돼 있거든요. 그리고 고피질에서는 도파민이 되고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도파민 쪽으로는 다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,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을 억제하게 되면 이제 아드레날린을 제어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, 도파민은 일로 가는 거고, 진정제도 이제 다 일로 가는 거고, 그럼 몸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. 약기운에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약기운이 아닌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. 이게 실제니까 의학이 아니라 실제예요. 실제. 의학은 실제를 알아가는 학문이지 의학이 뭘 만들어내는 학문이 아니잖아요. 그냥 실제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이건 뭐 원주민이든 혹은 도시민이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실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는 만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있는 거는 활용해야 되고. 이 약도 세로토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을 흡수를 억제해서 있는 세로토닌을 활용하는 거거든요.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약들이에요. 알프로졸람, 자나팜 이런 거 다 항불안제로 했는데 이게 세로토닌을 흡수를 억제해서 더 넘치게 하는 거라서 원래 세로토닌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고, 원래 세로토닌이 없으면은 흡수를 억제하는 건데 원래 세로토닌이 없으면은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거죠. 세로토닌을 촉진시키는 약은 있는데 강화하는 약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들은 세로토닌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, 또 그런 기본적인 개념, 그런 거에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. 약도 이런 식이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해서 이런 선순환을 이루는 것에 익숙해져야 이 실제적인 문제, 이런 것들을 잘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.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이제 성경적인 생각을 통해서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됐던 거고, 지금은 몸의 이해를 통해서 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고, 예, 그런 것들을 더 설득력 있게, 예,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상담이 이게 실제에 더 접촉하는 거다, 더 접근하는 거다,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또 이제 집사님 같은 전문가가 계시니까 네, 좋은 결실이 또 더 많이 나타나리라 기대가 됩니다.